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셋째 딸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시절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 혼자 계셔서 저희 남매들을 먹여 살리기 바쁘셔서 길에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만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였고 딸이었던 저는 오빠와 남동생의 학비 뒷바라지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했답니다. 힘들게 일만 하신 저희 엄마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20대 초반 타지에서 나가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통증이 천천히 숨을 서서 병원에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책에서 사실 우리 외가 집안이 대대로 신내림을 받은 집안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아프고 다치는 일이 소위 말하는 신병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치게 놀랐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도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곤 했거든요. 첫 시작은 9살 때일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라 흙을 퍼다가 소극 장단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저에게 와서 자꾸 치대기를 조리가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강아지를 보지 못하고 여기 뭐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저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보곤 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초반에는 살아있는 생명과 죽어있는 연결을 구분하지 못해서 종종 혼돈스럽고 또 영들이 제가 자기를 보는 걸 알면 지껏 쫓아서 잘못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일들도 가끔 일어나곤 했거든요. 저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본 엄마는 저에게 항상 영들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제 능력을 절대적으로 숨겨야 한다고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밤이면 물을 떠놓고 누구에게 올리는지 모를 기도를 한참씩 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복을 입고 방울을 흔드는 최우숲을 성성하면 너무나도 무서웠죠. 그때 제 나이가 2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는 위를 좇고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붙들고 울면서 다 신께서 신을 거부해서 저한테 가스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곤 자기가 신뢰받아서 신이 내림, 의대를 내가 끊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신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이 신께서 놓으셔서 저를 괴롭히고 계시는 중이셨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는 엄마의 그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마음이 아릅니다.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신이 내림의 대도 끊어야 하니 그 무게를 누가 알까요? 엄마의 눈물은 자신이 자취한 일이라고 당신 때문에 제가 아프게 되었다며 해준 것도 없는 어미인데 딸은 저를 고생만 시키고 거기에 모자라서 아프게까지 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속죄의 눈물이셨어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결국 머리를 들고 한복을 입게 되셨어요. 엄하게 세신을 받으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그리고 영들이 보이는 증상 또한 많이 옅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후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동생의 학비를 대주기 위해 다시금 열심히 미싱을 돌렸답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큰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든든한 남자였어요. 나는 그런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고 우리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에 성공했답니다. 엄마는 형제들 중 가장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꼬리를 살릴 수도 못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오이를 손에 얹기 하나로도 깔깔거리면서 누구보다 재밌는 결혼 생활을 해나갔어요. 나는 결혼을 하고도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 이후에 제 삶도 중요하지만 동생의 삶을 책임지는 것 또한 내 역할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존경스럽다고 말을 했어. 남편과 제가 합심해서 학교를 보태준 이 가게 사정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엄마는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항상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죠. 참, 제가 아직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질 못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이쁘게 바라봐 주시고 과일이라도 가까우면 작은 고사리 손으로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며 당신 딸보다도 귀여워해 주셨어요. 한날은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찬장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 새 알이었어요. 산에 갔다가 밤에 주었는데 그중에 가장 토실토실하다고 반질거리는 이쁜 밤수알을 저에게 주려고 숨겨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들리면 그건 알밤이 뭐라고 하는 거냐?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 밤이었어요. 아직도 그 알밤 애건이 해주시던 손길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맘고생을 유난히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난스러운 바람둥이셨고 여자 문제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시아버지를 받아주고 참아주고 붐어준 분이 저희 시어머니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부처도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을 거예요. 진짜 엄마는 제게 항상 저희 시어머님이 덕이 많은 분이시니 제가 잘 모셔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그러다 할아버님의 제사템은 시댁에 같은 어느 날 저희 집에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열심히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애초에 시어머니께 손을 올리신 거예요. 남편은 놀라서 시아버지를 제재하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에 붙잡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어디가 안 돼? 이거 보울 잘했다고 집을 나가. 내가 그렇게 가르쳐냐 도망치는 저희 뒤로 욕지거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두려움에 떨며 근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밤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저는 뒤에서 안아드리며 토닥였어요. 내가 며느리. 너한테 못 볼 꼴을 다 보이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주운 모습만 보이고 싶은데. 말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밤이 지나갔어요. 그 사건이 지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께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별일이 없느냐 며 물으시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강지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양반이야.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러냐 몰라. 엄마 일을 어쩌면 줄까?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지도 올리고 할머님께 찰 필요 볼게야. 너는 너희 시어머님에 잘 보필해. 그러면 퇴친정엄마는 할머니 신을 모시고 계셨는데 신께 잘 말씀을 드리고 빌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반년 주고 만들게 지났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 천사가 내려와 준 겁니다. 저는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정말 누구보다 뛸 듯이 기뻐하면서 좋아하셨죠. 종종 안부 전화를 드릴 뻔했는데 그때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얘긴데 저의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제드 목소리로 좋아하시는데 오랜만에 보는 발등 모습이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네요. 후에 출산일이 다가와서 엄마께서는 신단일을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시 부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와 주셨는데 그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데 시아버지는 친족 말해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사돈 어른, 달래미에 나았다고 바쁘신데 여기까 좋아주셨구만. 얼굴 본 김에 사무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 그래, 무당이니까 다 보는 거 맞지요? 난 운명줄이 얼마나 된다니까? 이 아니면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아니, 뭐 못 물어볼 건 물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좀 부러운 마나 안 됩니까? 시어머니는 머리를 찌푸시고 난감한 안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곧 알고 있었으니. 방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얼어붙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사돈데 잘 모르셨어요. 사돈 땡 명줄이 그리 길지는 못하셔요. 10년 전에 이미 떠났어야 할 형국인데 안 싸던 잘 붙들어 매주고 계시네요. 잘 하셔야겠어요. 뭐 어디 스제서 끼 병줄이 짬내만에 누구한테 잘하네 많이 헛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모래 살려맨 인간의 트설 새기면서 살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이 고무수 돌팔이 구만 시인이 노하셔 요의사돈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처신하시는 건 저를 욕먹이는 게 아니라 신을 욕먹이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참 재수가 없으려니와 깐 아버지의 제발 좀 샵싸인 어지는 저희 집방 바닥에 가르침을 한가득 뱉어 놓으시고 기분이 나쁘시다면 요 그대로 나가보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얘아가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너무며 목이 없다만 내 시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고 와서 나한테 손으로 여쿠나 더는 잠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어. 대단하게 나도 친정댁에 몸 좀 놓이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네 남편한테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혹시라도 씨의 비한테 전화 오면 아는 차지 말고 있어라. 내가 걱정할까봐 염려돼서 너한테만 알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님의 전화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참 울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부딪힌 정이 되시면 서 잠시나마 마음 놓고 치는 시길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그 길로 집을 나가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만 종종 하던 연락도 어느 순간부터 끊어버리셨지. 어머님의 안부가 걱정되기도 했고 건강만 하시길 바랄 뿐이었어요. 특히나 첫 손주라고 이뻐하셨는데 제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요. 그렇게 한 3년이 흘렀어요. 좋아, 남편도 시댁의 발길을 끊고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뵌 아버지의 폭력적이고 바람기 많은 모습에 항상 떨려했고 다시 마주치기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시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건 남편의 큰형이자 저에겐 아주버님이 돌아가게 됐을 때였어요. 아직 장가도 되지 못했던 큰형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불편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큰형은 아버지의 모습에 남편처럼 어릴 때부터 큰 적개심을 느끼고 있었고 19살이 되던 해부터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와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요. 귀롭게 장례식에서 남아 얼굴에 제대로 보게 되었죠. 영정사진 속의 큰형은 눈망울이 선 한 개에 제 남편과 콕 닮아 있더라고요. 저와 마주한 시아버님은 측의 말문을 여셨다 썼어요. 아가, 너 애가 왜 조금 건 줄 아냐? 뜬금없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 반문을 했어요. 글쎄요. 이놈이 덜 30년이 넘도록 시의 비를 엘빛이 구분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인사 한 번을 하루 안 오는데 오래 살 재량 있겠냐? 며느리 너랑 네 남편도 별다를 바가 있어? 아주의 비는 없는 사람으로 지구산이가 살만하지. 얘 아버지 형이 죽었어요. 죽은 자식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이루어지니까 형도 저도 발길을 끊었존. 제발 기질 좀 그만하세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저와 시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분에 차서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 달래주며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안아줄 뿐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시댁집에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방문한 시댁에는 누군지 모르는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샤파이브님은 그분을 소개하며 새 마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샤머님이 집을 나가버리신 후에 시아버지가 새로 들이신 분인데 벌써 햇수로 3년째 함께 살고 계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버님이 집처럼 드나들던 다방에서 만난 사이인데 후에 함께 도박장을 드나들며 정을 쌓았다는 겁니다. 다방에서 만난 여자랑 도박장을 다니다 정을 쌓았다는 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듣고도 정말 황당.
했었답니다. 집 나간 아내를 찾을 생각은 없고 바로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에 저는 기가 찼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아, 둘째. 내 얼굴 한번 보기 체에게 인뜬해. 그래, 나다 들래. 인사 한번 받아보자. 본인이 마치에 원래 이 집에 있던 터줏대감인 듯 말을 하는 새로운 시어머니란 사람의 언행에 해. 애초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시어머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셨는데 화려한 장신구에 짙은 화장까지. 정말 우리 시어머님과는 딴판이셨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기에 언연하는 남편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 시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어요.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다소곳하게 인사를 한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누군가 소리도 내지 않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비집는데 저는 너무 놀라 기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줄 알았어요.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명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 신을 받으신 이후로는 오랜 시간 명에 보이지 않고 지냈는데 제가 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총알 온몸에 소름이 확 올라왔죠. 순간 제가 영을 보낼 능력이 원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났어요. 아, 주어도 있고 진했었거든요. 근데 그 려운 죽음 특이했어요. 시댁집이 원래 도깨비 터라고 풍수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집이라고 저희 친정엄마께서 일러주신 적이 있거든요. 집을 지켜주는 지방령은 있을 수 있는데 지방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음산하고 축축한 영이 시부모님 두 사람 사이를 맴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희는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와 제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네 엄마가 부당 이실하던데 진짜 이게냐 아들 맞아요. 저희 엄마께서 신을 못 쓰고게 소호지 혹시 너도 귀신 보고 그러는 거냐? 아니,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 엄마가 귀신 보면 그 차식도 키 신본 익혀볼까 많다던데. 너는 혹시 귀신 보고 그런 건 아니지? 네, 발안형이 저의 집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아니, 나는 4시에 귀신 보는 사람은 오싹해서 좀 그렇더라고 사던 귀신 보는 양반지라는 소리 듣고 좀 그랬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출고거시를 써 그 어려움을 본 것을 알기라도 신고처럼 저에게 귀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닌 척하느라 정말 온몸의 진을 쏙 빼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내가 이번에 2시 아버지랑 같이 저쪽 티사나 이즈에 거기에 땅으로 투자를 좀 했는데 말이야. 귀기 돈이 될지 안 될지 사든 때 칸테 물어봐 줄 수 있겠어요? 아, 네야. 저희 어머니는 굿을 전문적으로 하셔서 돈 관련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머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시댁에 있는 음산한 영역에서 빨리 달아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명예행여 저희를 쫓아올까봐 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남편의 손을 붙잡은 채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령은 나가는 저희의 뒤를 쫓아와서 그런 듯 싶었지만 이내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발사마자 친정엄마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체한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여러 번 쉬어주셨어요. 아이고, 이제 귀신 안 보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리 기도를 정성껏 들어주는데 엄마는 속이 많이 아프다. 그건 그렇고 축축한 기운을 뿜는 영은 명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랴. 굿을 하지 않고서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 일단 현관만 밖에 소금 좀 뿌리고 집 귀퉁이에 파주머니에서 놓고 귀신이 너네 따라오지 않도록 해야 해. 난 아찔해. 그리고 내라장 서방 별일 없고 응 엄마. 내가 혹시라도 쫓아올까봐 하며 가슴에 꼭 안아주며 우리는 별일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절대 너희 가족한테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의 말에 전하셨어요. 엄마께서 그 이야기를 듣은 지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울본 이후로 찝찝한 기분을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을 나가서 3년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있다는 전하셨어요. 집에 있던 것 같이 놀라서 아이를 안고 황급히 남편과 장례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자매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가족들께 종악을 들어보니 시어머님은 집을 나가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로인 1년이라고 했는데 다른 참외분들이 지극정성으로 3년간 연명치료를 하시다가 그만 생을 마감하셨던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몸도와서 아주 깊은 슬픔을 토해냈어요. 그러나 살사정이 있으면 언제리라도 주시지 않으시다고 생각했죠. 너가 작은 며느리구나. 결혼 돼보고 이제야 처음 보네. 내주가 기가 참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그렇게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서 고집어도 싫다 하더라고요. 사모님의 언니신 이모님을 보고 저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남편 또한 기별 없던 어머니를 장례식에서 만나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가죽했을 거예요. 심지어 형도 보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그 충격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과 서로 어깨를 쓸어주며 원망 없이 울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저희는 정신을 차린 후 남편이 시어머님의 소식을 아버님께 전화로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의 말씀은 정말 인적 머리가 없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서방 버리고 집 나간 여 편애를. 아, 내가 뭐하러 보러 가. 그러게 지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거기 오라 마라 소리 하지 마. 시아버지는 내 나신데도 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는지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옆에 있는 저에게까지 그 소리와 감정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오셔봐자 도움도 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심란한만 줄 것 같아서 그냥 두라고 하고 말았어요. 속으로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좋아. 남편은 시어머님의 장례식을 끝까지 정성스레 지켜 곧중 곳으로 잘 보내드렸어요. 몸도 마음이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샤파이브님이 갑자기 초널하신 거 믿어. 혹시나 시어머님을 잘 보내드렸는지 물으시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 하시는 말씀이 각 아닙니다. 아가, 내 앨리스의 위생 이런 거나 알고 있는 게냐? 잘 있는 건 다 잊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거라. 얘들이 그 이어편에 창 내시게 정신 팔려있는 것 같아서 안에 같이 이니 말해주는 거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냈다 끊어버리는 건 어느 나라의 절인지 조강지처에 장례시키는 코빼기도 비치지를 않더니 자기 생일이라고 집에 와서 인사를 받고 싶다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젠 샤파이브 지금 뭐고 더고 생각했어요. 내일 가서 연애 끊고게 노라고 단판에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친 몸으로 겨우 잠자리에 들은 저는 그날 밤 꿈에서 시어머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시어머님을 보고 전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죠. 제발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 생각했지만 달려도 더 멀어지기만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지 마라, 가 하지 마라, 가 불치 마라, 울지 마라 하며 계속 말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마치 시어머님을 손에 닿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더는 잠들 수 없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시댁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꿈속에 시어머님이 가지 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시댁으를 향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젖째서 오지 않는 거냐며 남편에게 전화로 성화를 했지만 죄는 결국 그곳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정말 너무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아침 대바람부터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랐었는데 시댁 뒤편에서 비바람에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덩이들이 굴러내려왔고 그게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한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시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리고 그 산은 얼마 전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같이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그 땅이었죠. 아버님은 목숨을 구하셨지만 떨어지는 선반의 촉추를 맞는 바람에 왼쪽 팔과 다리는 아예 쓸 수 없는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날 생각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 꿈속에서 가지 말라고 그토록 원했던 게 저희 가족을 살리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이유는 저희 친정엄마께서 바위 덩어리로 망가져버린 시댁에 오셨고 한참 전에 제가 보았던 그 영을 보시고는 아무래도 새로운 그 시어머니라는 분에게 붙어 있었다가 이 집까지 따라 들어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삶을 사신 양반이길래 이런 영혼을 탈고 다니셨으며 꼬진 진짜 어머께서는 그 악령이 원을 풀어주는 굿을 크게 주셨고 오늘 달래주어 주운 곳으로 가시게 도와드렸어요. 굿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귀신을 보는 일은 없었던 것 같네요. 샵5님은 정신이 회복되어 신 이후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 죄가 깊어서 그래? 아가, 둘째야, 다드, 정말 미안하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샵5님까지 연락이 끊기고 나은이 운.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꼼내라도 그리운 시어머니지만 그때 이후로 한 번을 엇넣어 주시네요. 현재는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아버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건지 살아는 계시려나 싶어요. 저희 친정엄마 말처럼 조강수처를 버리고 이렇게 파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 이런 까닭없는 사연을 전하게 되는 날도 오게 되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